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있는 서보혁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소원이 뭐죠?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평화통일과 또 오늘 다른 방법, 다른 길로 생각하는 통일을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한다? 평화롭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온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처음 만났을 때가 1972년입니다. 그때 우리 합의했던 남북한 합의가 7.4 공동성명인데요. 그때 우리가 북한과 합의한 통일 3원칙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주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가 바로 평화 통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과 또 남북한 사이의 평화 통일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편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저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과 매년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20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임기,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지지한다에 63%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우리 남한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남북한 합의가 중단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위기까지 오는 지난 10여 년 동안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 여론은 53%, 딱 10%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사회 내적으로 살펴보면은 경제적인 침체, 사회의 양극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담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도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에 민족화해 범국민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도 통일에 대한 여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을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통일 지지론자들은 26%. 그런데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응답에는 58%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에 세대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이 30대층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응답에 평균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5, 60대 기성세대들은 통일을 가급적 빨리 하자라고 하는 응답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민족주의 감정, 또 정서적인 이런 판단에 의해서 민족이 가급적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대단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통일이냐 평화냐 이와 같은 극단적인 논의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감수하더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 10%가 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통일을 하지 않거나 미루더라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에 80%가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전쟁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평화는 통일의 전제 조건이고 또 통일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통일론에는 일정한 한계가 역시 있습니다. 평화가 전쟁을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 평화가 없으면은 통일을 우리가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도 평화입니다. 이것은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예를 들어서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배제나 차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전쟁이나 사회적인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제거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상태를 우리가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론은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이런 주의 주장인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지만은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거냐, 통일 코리아가 어떠한 사회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평화통일론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연구원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이 아니고 통일평화연구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연구기관에 평화통일연구소, 평화통일연구원이 있는데 통일평화연구원은 저희 연구원 이름이 지금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이 통일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통일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인도적 문제 해결이나 남북 당국 간 대화나 이런 것보다는 북한 핵 포기 그리고 평화체제 정착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우선적인 대북 정책 순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조성되어 있는 이 평화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고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에 바람직한 인간다운 통일 코리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사회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서 정리를 해보면 평화 통일은 평화가 통일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통일 앞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필수 조건이죠. 그에 비해서 통일 평화는 통일이 평화의 수단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평화, 즉 적극적 평화를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반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목표입니다. 통일이. 그러나 그 통일이 우리한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죠.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평화통일론에서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통일평화론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보충해 드리고자 이런 개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단폭력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서 우리 정치적인 갈등, 소위 남남 갈등까지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분단을 유지하거나 옹호하는 세력들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의식과 제도, 관행까지 재생산해 왔던 점에서 이것을 거대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이 분단 폭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동북아시아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과 맞물려서 지금까지 상당히 강고하고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단 폭력의 반대말, 분단 폭력을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대안적인 미래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통일. 그러면 폭력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통일 평화입니다. 2017년 저희 연구원이 한국갤럽과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같은 민족이니까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역시 지금도 제 첫 번째 응답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크기가 지난 10여 년 동안 10% 줄어들어서 작년에 40%를 차지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13% 증가해서 32%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다른 이유들도 통일의 이유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이유들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민족주의 정서도 있지만은 또 우리 국가, 우리 체제로 통일하고 싶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정보 소통이 늘어나면서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생각하는 여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을 넘어서 통일 이후에 통일 코리아가 어떠한 사회를 지향할 것이냐 그 질문에 주목을 해서 저희들은 통일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통일 평화는 민족의 재개발합은 물론이고 그 바탕 위에서 전쟁과 특히 핵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역에서 꽃피우는 상태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차별이 없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서로 손잡고 우애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연대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일된 코리아가 주변 강대국들한테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번영하는 그런 협력의 파트너로서 되고자 하는 것도 연대평화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녹색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북한과 관계를 터서 북한 지역을 난개발하고 북한에 땅 투기를 하고 북한 지역에 있는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지역 주민들을 우리가 차별하고 2등 국민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녹색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반전, 연대, 녹색,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가 한반도 전역에서 꽃피우고 그것을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변 국가들과 서로 협력해서 공존 번영해 나가는 새로운 통일의 비전을 저희들은 통일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고 그것을 달리 말씀드리면은 한반도형 적극적 평화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평화는 평화통일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우리 통일 코리아가 통일 한반도가 어떠한 사회를 지향할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컨텐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또 남북한 주민들이 다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른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공존하면서 공용해 나가는 삼공의 통일이 저희는 통일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평화 통일이 좋으세요? 통일평화가 좋으세요?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화가 정착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 통일이 정말로 인간다운 삶이 한반도 전역에서 보장되는 상태 이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평화, 통일, 평화라고 하는 이와 같은 3단계로 우리 한반도 통일 코리아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갖고 우리들의 통일의 비전, 통일을 상상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